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1기 수도권 신도시 또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1차 선도지구 선정이 2024년 11월 27일에 선정이 된 이후에 벌써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1차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5,897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중에 분당과 평촌은 활발하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산과 중동 같은 경우는 다소 잠잠하면서 지역별로 재건축 추진 속도에 편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 중에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에 총 8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3번에 2개의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고 평촌에 2개 구역이 지정고시가 됐고 분당에 4개의 구역이 올해 1월 19일과 마지막으로 양지마을 1월 27일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차 선도지구의 재건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당과 평촌 같은 경우는 작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최고가 거래단지가 속출을 한 상황에서 올해 1월과 2월 또다시 두 번째로 최고가 거래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분당과 평촌과 3번에 작년 2025년도 5월, 6월경에 최고가 거래 단지를 파악한 자료를 기초로 올해 1월과 2월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달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분당 지역의 아파트 최고가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당의 1차 선도지구 중에 샛별마을, 시범단지, 양지마을 같은 경우 작년 2025년도 6월 달에 최고 실거래 단지가 속출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파악해놨던 최고가 거래 단지의 현황과 올해 2020년도 1월, 2월 달에 두 번째로 연이어서 최고가 거래를 갱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샛별마을 아파트 단지의 현황부터 살펴보면 샛별 동성 아파트 같은 경우 23평과 26평 같은 경우 2025년 6월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었는데 23평은 11억 1천, 26평은 12억 7,700에 최고가 실거래가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 밖에 31평은 25년 4월에 14억 1천으로 최고 실거래가가 등록된 상황이고 36평과 47평 같은 경우는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22년 2월, 23년 6월 거래가 최고가로 기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소량의 매물이 거래가 되어 오다가 올해 2026년 1월 달과 2월 달에 또다시 두 번째 최고가 실거래가들이 등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평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15억 2천이 최고가 실거래가를 찍었고 26평 같은 경우 올해 2월 달에 15억 9,500에 최고가 거래가 됐습니다. 또한 31평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달에 17억 9천에 최고가로 거래가 되면서 두 번째로 최고가 거래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샛별마을 라이프 단지를 살펴보면 작년 6월 달에 30평, 31평, 34평, 45평, 54평이 최고가 실거래가가 거래가 됐고 22평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 2월 달에 또다시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22평은 올해 1월 달에 14억 2,500, 30평은 작년 12월 달에 16억 1천, 31평은 올해 2월 달에 17억 9천, 34평 같은 경우 작년 6월 달에 14억 9,700 최고가에서 작년 12월 달에 16억 3천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45평도 작년 9월 달에 18억 최고가 거래가 됐고 54평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 수준으로 최고가 거래가 신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샛별마을 우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달에 최고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23평, 27평, 31평, 48평이 6월 달에 최고가 실거래가가 등록이 됐고 37평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달에 최고가 거래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 2월에 또다시 두 번째로 최고가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3평은 올해 1월 달에 14억 5천, 27평은 올해 2월 달에 16억 4천, 31평은 올해 1월 달에 17억 6천, 37평은 작년 9월 달에 17억 5천, 48평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21억 3천으로 최고 실거래가를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샛별마을 3부 아파트의 작년 5, 6월 거래 현황과 올해 1, 2월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샛별마을 3부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달에 22평, 27평, 32평이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7평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최고가로 실거래가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2월 달에 또다시 최고가 실거래가로 등록이 된 겁니다. 22평은 작년 12월 달에 13억 5천, 27평은 작년 10월 달에 14억 9,500, 32평은 작년 6월 달에 15억에서 올해 2월 달에 17억 8천으로 또다시 최고가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7평 같은 경우 작년 9월 달에 18억 8천으로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샛별마을 중에 빌라 단지인 현대빌라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2월 달에 13억 5천으로 최고가로 등록이 된 이후에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작년 8월 달에 거래가 하나 이루어지면서 17억의 최고 실거래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당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샛별마을의 여러 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 작년 5, 6월 달에 이어서 올해 1월, 2월에 또다시 최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당 서현동, 분당동에 위치해 있는 10원 단지 아파트 단지의 최고가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원 단지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1평부터 72평까지 다양하게 평형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4월, 5월, 6월에 21평부터 72평 대다수의 평형대가 최고가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 2월에 또다시 두 번째 최고가 거래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21평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16억 1천, 22평도 올해 1월 달에 15억 4,500, 25평은 올해 2월 달에 18억 5천, 29평은 올해 2월 달에 19억 8,500으로 최고가가 거래가 됐고 32평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21억 4,500의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없었던 50평 같은 경우도 작년 9월에 23억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53평은 작년 10월 달에 26억, 72평 같은 경우 작년 9월 달에 28억의 최고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단지 현대 같은 경우도 다양한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된 단지들이 꽤 여럿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 6월 달에 18평형, 21평, 32평, 39평, 46평이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58평은 작년 4월, 65평도 작년 4월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69평도 작년 6월 달에 최고가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 2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가 신고된 또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8평형과 32평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18평은 14억, 32평은 21억 5천에 최고 실거래가로 신고가 됐고 21평은 올해 2월 달에 16억 6천, 21평은 올해 2월 달에 16억 5천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46평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22억 4천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나머지 평형대는 그 이후 거래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에서 65평 같은 경우 작년 10월 달에
27억 9천호의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시범단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연립단지인 장안타운 건영 3차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거래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22평 같은 경우 작년 8월 달에 9억 8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30평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16억으로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당의 시범단지 구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단지가 작년 5월, 6월에 최고가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이후에 올해 1월, 2월 달에 두 번째로 또다시 최고가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들이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규모 구역인 분당구 순회동의 양지마을 단지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지마을 1단지 금호 같은 경우 31평, 47평이 작년 6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58평, 68평, 69평의 대형 평수는 거래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 2월에 모든 평형대가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31평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24억, 47평 같은 경우 작년 10월 달에 28억, 58평 같은 경우 작년 9월에 29억 7천, 68평은 작년 12월 달에 35억 5천, 69평은 올해 2월 달에 30억 7,500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양지마을 2단지 청구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4개 평형이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올해 1월과 2월 달에 연이어서 두 번째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평이 올해 2월 달에 20억 7천, 32평이 올해 1월 달에 22억, 48평이 올해 1월 달에 27억, 62평이 작년 10월 달에 29억 4천의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평이 작년 10월 달에 29억 4천의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마을 금호 한양 같은 경우도 37평과 47평이 작년 6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그 이후에 37평은 올해 1월 달에 23억 9천에 또다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7평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28평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54평과 68평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양지마을 5단지 한양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마을 5단지 한양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달에 32평, 6월 달에 49평과 60평, 7월 달에 35평이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 2월 달에 또다시 최고가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평이 작년 9월에 18억 8천, 32평이 올해 2월 달에 22억 천, 35평이 올해 1월 달에 24억, 49평이 작년 9월 달에 26억 8,500, 60평이 올해 3월 달에 28억 3천, 72평이 작년 8월 달에 25억 9,300의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 단지로 양지마을 6단지 금호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 23평이 작년 6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22평과 28평은 작년 4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2월 달에 3개 평형이 모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23평이 작년 9월에 15억, 22평은 올해 2월 달에 14억 천, 28평은 작년 9월 달에 15억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양지마을 6단지 한양 같은 경우 23평과 24평 중에 24평이 작년 6월 달에 11억 6천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된 이후에 23평이 작년 11월 달에 12억 8,500, 24평 같은 경우 작년 6월 달에 11억 6천으로 최고가 경신한 이후에 또다시 올해 2월 달에 14억 4,700으로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직으로 지정된 구역 중에 분당 지역 같은 경우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작년 5, 6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신고가 된 이후에 해를 넘긴
올해 2026년도 1월, 2월 달에 두 번째로 여러 단지들이 최고가 거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작년 5월, 6월과 올해 2026년도 1월, 2월에 두 번에 이어서 최고가 거래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변곡점이고, 그 원인은 1차 선도직으로 선정된 이후에 그 1년여 동안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요인이 되면서 최고가로 거래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1차 선도직으로 선정된 이후에 1년여 동안에 가장 중요한 선도지구의 진행 상황을 보면 작년 2025년 중순쯤에 특별정비구역 제안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진행 상황과 분담금의 대략적인 금액이 파악이 되면서 분당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면서 2025년 5월, 6월경에 최고가 거래단지가 속출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 각 구역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정비구역 제안서 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분당 같은 경우 4개 구역 모두 올해 1월 달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서 분당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또다시 두 번째로 2026년도 1월, 2월에 최고가 거래단지가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1기 신도시 1차 선도직으로 지정되면서 1년여 동안에 빠르게 진행되어 왔던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런 최고가 거래단지들이 연이어서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된 평촌의 2개 구역과 3번의 2개 구역의 최고가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촌은 A17구역 귀인마을과 A18구역 민백마을을 두 군데를 살펴보고, 3번은 11구역과 9-2구역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는 분당과 비슷한 분위기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3번 같은 경우는 분당 평촌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약간 적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평촌 신도시의 귀인블록 A17구역 같은 경우는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로 구성되어 있고, A18구역 민백블록 같은 경우는 꿈마을 우성, 건영 5단지, 동아, 건영 3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귀인블록의 꿈마을 구모 같은 경우 37평이 작년 3월, 48평이 작년 6월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이후에 37평은 작년 10월 달에 15억 3천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8평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17억 7천 최고 실거래가로 신고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꿈마을 한신 같은 경우 35평이 작년 6월 달에 14억 4천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4평 같은 경우는 21년 8월 달에 15억 9천이 최고 실거래가로 신고된 이후에 작년 6월 달에는 15억 4천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또한 60평은 작년 3월 달에 16억 5천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이후에 35평은 올해 2월 달에 또다시 16억으로 최고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어 있고, 44평은 작년 10월 달에 15억 7천5백에 거래가 됐지만 2021년 8월 달에 거래된 15억 9천 최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60평은 작년 8월 달에 17억 5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꿈마을 라이프 같은 경우 40평이 작년 5월 달에 14억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32평은 작년 5월 달에 11억 2천에 거래가 됐지만 2021년 8월 달에 11억 4,750 최고 실거래가를 뛰어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53평 같은 경우 21년 8월 달에 14억 3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이후에 32평은 작년 9월 달에 12억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0평은 작년 10월 달에 15억 5천으로 거래가 됐고, 53평은 2024년 8월 달 13억 8천 이후로 특별한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꿈마을 현대 같은 경우는 36평, 65평이 작년 6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7평 같은 경우는 부동산 화랑기였던 21년 2월 달 13억 8,500이 최고 실거래가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36평이 올해 2월 달에 15억 9,500으로 또다시 최고 실거래가 신고가 됐고 47평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16억 8천 최고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5평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이후에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촌의 두 번째 단지인 A18블록 민백블록을 살펴보면 먼저 꿈마을 우성 같은 경우 55평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15억 5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36평은 21년 8월 46평은 24년 10월 거래가 최고 실거래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6평은 21년 8월, 46평은 24년 10월 거래가 최고 실거래가로 등록이 된 상황에서 세 개 단지 모두 작년 하반기와 올해 2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36평 같은 경우 올해 2월 달에 15억 5천, 46평 같은 경우 올해 2월 달에 16억 4천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55평은 작년 10월 달에 17억 2천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꿈마을 건영 5단지 같은 경우 37평은 작년 5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7평 같은 경우는 21년 6월 달 최고 실거래가가 등록된 상황에서 37평과 47평 모두 작년 9월에 37평은 15억, 47평은 14억 7천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두 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꿈마을 동화 같은 경우 38평과 47평 모두 작년 6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이후에 38평은 올해 2월 달에 15억 3천, 47평은 올해 1월 달에 16억 1천으로 또다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꿈마을 건영 3단지 같은 경우 37평과 50평이 작년 6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7평은 2024년 11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등록된 상황에서 37평은 올해 2월 달에 또다시 15억 9천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7평은 얼마 전인 올해 3월 달에 16억으로 최고가 거래가 됐습니다. 50평 같은 경우 그 이후 몇 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작년 6월 달에 16억 1,500이 아직까지는 최고 실거래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3번 신도시 같은 경우 두 개 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지만 분당이나 평촌 같은 높은 관심도 정도는 아닌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의 11구역과 9-2구역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11구역의 자이 백합 같은 경우 38평은 올해 1월 달에 7억 4,500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46평은 작년 11월 달에 7억 4,700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 장미 같은 경우 48평은 올해 2월 달에 8억 4천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지만 37평 같은 경우 올해 2월 달에 8억으로 거래가 됐고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8월 달에 8억 4천이 최고 실거래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3번 주공 11단지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부동산 화랑기였던 2021년, 2022년도에 최고 실거래가 정도의 거래는 없는 상황에서 올해 1월달, 2월달 거래 가격들을 보면 최고 가격을 향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3번 9-2구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35평은 2021년 9월, 46평은 2022년 5월, 54평은 2025년도 4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 2월 달에 거래된 거래 가격을 보면 기존 최고 실거래가를 향하여 상승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동성 백두 같은 경우도 33평, 36평, 46평이 2021년, 2022년 거래 가격이 최고 실거래가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최고 실거래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작년 하반기나 올해 1월 달에 거래 가격들이 최고 실거래가를 향하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극동 백두 같은 경우는 41평이 작년 12월에 7억 4천으로 최고 실거래가로 거래가 됐고, 그 밖에 34평과 48평은 2021년도 8월 달 거래 가격이 최고 거래 가격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올해 3월 거래 가격이 최고 거래 가격을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특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된 평촌의 2개 구역과 3번의 2개 구역의 최고가 거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는 분당이랑 비슷한 거래 현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3번 같은 경우는 분당 평촌에 비해서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적은 거래 현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기 신도시 중에 1차 선도직으로 지정된 분당, 평촌, 3번 구역 중에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들의 최고가 거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어도 분당, 평촌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분당, 평촌에는 못 미치는 그런 분위기가 최고가 거래 현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중에 1차 선도직으로 지정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중에서 분당과 평촌이 가장 관심도가 뜨거운 상황이고, 반면에 일산과 중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거래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1차 선도지구 중에서도 각 구역마다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당과 평촌과 같이 관심도가 많은 구역의 최고가 거래 현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차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도 향후의 진행 상황이나 관심도 몇에서는 구역별로 편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1기 신도시 중에 분당과 평촌 같은 경우는 관심이 뜨거우면서 특별 정비구역 제안서가 제출됐던 작년 중순 경우에 최고가 거래 단지들이 속출을 했고, 특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이후인 올해 1월, 2월 달에 또다시 최고가 거래 단지가 속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8개 구역의 향후 사업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시공사 최종 선정을 하고 내년 2027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2028년 이주 및 착공이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특별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는 거의 1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면서 굉장히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8개 구역이 과연 예정대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지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